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 문희연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구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광고 종류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구글 광고를 주제로 가져왔는데 바로 이제 광고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구글도 검색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네이버랑 구글의 뭔가 이런 차이점 혹은 지금 현재 최근에 좀 검색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실제로 제가 뭔가 제품을 구매해야 되거나 할 때는 네이버에서 좀 바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좀 일반적인 쇼핑에 가까운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또 구글에서 많이 검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시간적인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업무 시간에는 대부분 크롬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구글 검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업무 외 시간에 모바일을 저는 좀 활용할 때 네이버를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희연 마케터님도 네이버랑 구글을 보통 어떨 때 좀 이용을 하는지 이거를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팀장님이랑 마찬가지로 제가 업무 시간에는 보통 크롬을 활용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뭐 사이트를 검색을 할 때나 뭐 위치를 찾을 때나 뭐 제가 찾고 싶은 쇼핑몰들을 찾을 때는 보통 구글을 사용을 하고요. 저도 뭐 정보가 필요하면 네이버를 위주로 찾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지금 제가 오늘 검색량 추이를 봤는데 네이버 점유율이 58% 그리고 구글이 한 31%에서 35% 해서 맞아요. 검색 플랫폼 내에서도 점유율이 꽤 높은 편으로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광고주 분들도 결국에는 저희가 이 플랫폼들의 유저이기도 하면서 광고를 집행하는 마케터가 되거나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가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유저들이 네이버를 어떨 때 사용하고 구글을 어떨 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왜 구글의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는지 등등을 좀 이해를 하셔야 저희가 말씀드릴 구글 광고에 대한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 얘기를 먼저 했고요. 구글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할까요? 네. 구글 하면 떠오르는 이제 뭐 광고 유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면 뭐 당연히 검색 플랫폼이니까 뭐 검색 광고. 그리고 그 다음 보통 많이 이제 알고 계신 배너 광고. 저희 GDN이라고 하는 배너 광고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구글도 쇼핑 영역이 있어요. 네이버처럼. 제가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을 할 때는 저는 네이버를 좀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게, 네이버 쇼핑이나 스마트 스토어가 저는 UI가 좀 이미 익숙해졌고 편하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 구글도 쇼핑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유튜브. 그리고 이제 구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앱을 홍보할 수 있는 지면도 있다 보니까 가장 구글 광고를 쓸 때 많이 대표적으로 하는 요 영역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광고, 배너 광고, 쇼핑, 유튜브 광고, 앱 광고 요렇게 요 순서로 좀 먼저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일단 구글에서의 검색 광고, 보통 저희가 검색 광고 설명 드릴 때 어떤 내용들을 광고주분께 많이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우선은 이 구글 자체에서 매일 수십억 건의 검색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검색 광고를 사용하면 그만큼 잠재 고객의 브랜드 인지도나 구매 고려도를 높이기 때문에 액션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구글 검색창에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저희 제품이 노출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 키워드를 삽입을 꼭 설정을 해야 하는데, 구글에서 잠재 고객한테 광고주 분들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할 때 광고가 표시되게끔 키워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신규 고객의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들을 저희 사이트로 유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검색 광고에 등록을 하면 최상단에서 우리 브랜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검색 광고를 그쵸. 꼭 활용을 하시라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저는 구글 검색 광고 하면 사실 아직까지는 인식이 네이버보다는 광고성이 좀 덜하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유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구글 검색 광고 자체가 네이버랑 가장 다른 점이 저는 지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이버는 저희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을 보면 그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 업체가 동시에 광고라는 영역 안에서 한 번에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 영역 자체가 광고구나라는 인식이 좀 큰 것 같은데, 구글 검색 광고는 광고 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간헐적으로. 그리고 그 영역 안에 광고라는 표시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이버보다는 상대적으로 광고라고 느끼는 분들이 좀 적어서
저는 구글 검색 광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저희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 형식으로 광고가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실시간 입찰을 사용해서 광고를 좀 노출시키는 구조입니다. 이게 다 클릭당 비용이라고 해서 CPC 형식으로 광고 그쵸. 입찰 방식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검색했을 때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그때 과금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 광고 게재 순위는 이 CPC의 입찰가 가격이랑 저희 브랜드의 품질 평가 지수라는 게 또 구글 내에 존재하는데요. 이 두 개의 지수가 곱해진 가격이 게재 순위가 된다라고 그쵸. 볼 수 맞아요. 있습니다. 저희 설명 드리는 동안 준이님이 안녕하세요. 구글 너무 어려워요.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구글 혹시 어떤 게 어려우실까요? 어떤 게 가장 어려우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준이님. 남기시는 동안 저희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구글 검색 광고가 광고주분들의 니즈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되게 많은데 구글 검색 광고를 아마 다 직접 해보시던 뭐 혹은 뭐 저희와 같은 대행사 통해서 진행을 하시던 진행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효과를 좀 보는 광고주는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광고주분들이 많지 않나요? 니즈는 많은데 구글로 정말 성공적으로 광고를 잘했다.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거는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랑 구글은 너무 다른 매체예요. 근데 이 특성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네이버와 동일한 전략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성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시로 이거 좀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거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구글 검색 광고는 사실 네이버보다 더더욱 소비자의 니즈별로 그룹핑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룹 안에서 저희가 이 니즈에 맞는 키워드랑 소재를 분류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예시를 좀 넣어왔어요. 일단 선크림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저희 되게 대표 키워드잖아요. 네.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키워드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저희 마케터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선크림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인데 이런 선크림 혹은 뭐 수분크림 혹은 뭐 여성 가디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넓은 범위의 단어들은 네이버에서는 저 전환율이 높다고 생각해요. 네이버에서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당연히 쇼핑 친화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커머스 업종의 키워드들은. 근데 구글에서는요. 사실 저는 선크림을 검색하려고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혹시 어떠세요? 옌마케터님? 저도 정보를 선크림 이런 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잘 검색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구글에 어떤 걸 검색하냐? 만약에 선크림 관련된 거를 좀 뽑아본다라고 하면요. 선크림 자외선 지수 혹은 자외선 지수 높은 선크림 이런 거 좀 검색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글 자체가 워낙 그런 정보를 잘 다루고 있다고 혹은 광고가 좀 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원하는 니즈가 담긴 제품을 좀 구매하고 싶을 때는 이런 키워드로 구글에 많이 검색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네이버에서 보다는 저는 이런 키워드가 훨씬 더 정보성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이 키워드에 맞는 이 정보나 소구가 키워드나 소재에 담겨 있어야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런 것처럼 특정 제품에 대한 뭐 성분이라던가 기능에 대한 키워드를 많이 붙이거나 아니면 이런 키워드 있죠. 선크림 브랜드 추천. 이런 것도 저는 네이버보다는 구글에서 좀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선크림 브랜드 추천을 검색하는 사람은 일단 선크림 자체 좀 사고 싶어 하거나 관심이 있는 게 너무 확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크림을 구매해야 되는데 요즘 어떤 브랜드가 좋을까? 혹은 뭐 특정 니즈로 아까 말했던 자외선 지수가 낮은 선크림 브랜드는 어떤 게 있을까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검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 니즈가 있지만 고려 단계에 있는 단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성을 제공하는 구글에서 좀 효율적인 키워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런 키워드도 되게 많이 써요. 어떤 제품 가격 뭐 혹은 애초에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 자체는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가격을 비교해보고 싶거나 혹은 평균적인 가격이 궁금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구매 니즈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키워드가. 근데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구글보다는 네이버에서 이런 키워드가 훨씬 더 저는 좀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는 가격 정보도 뭐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후기를 탭별로 볼 수 있는 뷰탭도 있고요. 또 네이버 쇼핑 영역 자체가 저희 국내에 있는 유저들한테는 가장 최적화된 쇼핑의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붙은 키워드들은 구글보다는 네이버에서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자면 구글 검색 광고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희연 대리님이 설명 주셨지만 결국에 니즈별로 그룹핑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하나하나 들어봤어요. 하나씩.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가 여러 리스트가 있겠지만 네이버랑은 또 다르게 정보성이 좀 강한 키워드들이 구글에서는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거를 좀 참고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좀 설명드릴 게 이제 배너 광고 쪽인데 배너 광고에 대한 좀 특성 설명드릴 때 아마 이제 희연 대리님이 다 설명해 주시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마도 뭐 노출이나 도달이 용이한 점일 거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나올 거거든요. 이거 설명드리고 또 한번 GDN도 디테일하게 다뤄보는 거로 좀 하겠습니다. GDN 광고 사람들이 보통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광고라고 보면 되나요? 이거 GDN 광고? GDN 광고는 그 구글의 배너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소비자가 인터넷을 둘러봤을 때 뭐 유튜버로 영상을 시청을 하거나 지메일로 메일을 확인하거나 뭐 휴대폰이나 안에서 앱을 사용할 때 그 안에서 우리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유용한 광고 기능이에요. 이 GDN을 왜 활용을 하냐면 일단 구글 자체에서 전 세계 200만 개 이상의 그쵸. 사이트의 이미지 배너 형태로 엄청 많은 거죠. 200만 네. 개라고 하면 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이긴 한데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이 이상의 사이트의 이미지를 배너 형태로 노출시킬 수 있고요. 또 이만큼 많은 사이트에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넓은 도달 범위를 갖고 있다라고 그쵸. 말을 할 수 있죠. 이 GDN이 사실 그 도달률 자체도 90% 이상으로 국내에서도 6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 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달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고객이 이용하는 이 사이트랑 앱에 광고를 게재하니까 캠페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GDN 광고를 광고주분들이 정말 많이 원하세요. 정말 많이 원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도달률, 노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점으로 느끼시고 문의도 많이 주시고 실제 집행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집행보면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이 GDN 광고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네이버랑 구글의 좀 특성을 이해하고 집행하는 게 효과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배너 광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도달률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도달률이 높은 거로 광고주분들이 저 광고 한번 집행해볼 만하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에 반해서 또 도달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성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아까 그 유심히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희연 대리님이 20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 제휴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게 모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사이트를 너무 많은 데를 뿌려버리면 모수가 많으면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닮은 꼴 찾기를 한다고 해서 특정 조건을 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파마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는 여성을 찾는다라고 하면 모수가 10명 중에 그 사람을 찾는 거랑 10,000명 중에 그 사람을 찾는 거랑 당연히 10명 중에 그 사람을 파마머리 안경 쓴 여성분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에 걸러지는 그 사람들과 10,000명 중에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10,000명 중에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는 게 훨씬 가깝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다양하니까 예를 들면 이 조건이 저희가 한두 개로 지칭을 했을 때는 모수가 많을수록 전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져요. 저희가 보통 배너 광고를 타겟팅할 때 한두 개의 뭐 관심사라던가 한두 개 타겟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많게는 최소 그래도 한 10개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인구 통계부터 해서 관심사부터 해서 주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조건들을 걸고 있다 보니까 모수가 너무 많다 보니 우리가 그 엔드 조건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찾는 거와 한 개라도 유사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이 사람들의 유사성을 보면 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달률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 모수가 많으면 우리가 딱 원하는 사람을 찾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배너 광고를 진행할 때 저희가 보통 많이 하는 분석 자체가 보통 배너 광고 진행할 때 저희가 소재별로도 데이터를 많이 보고요. 타깃별로도 데이터 많이 보고요. 그 다음 많이 보는 게 저희 사실 GDN에서는 계제 위치를 많이 보거든요. 이 계제 위치를 많이 보는 것도 사실은 도달률이 높기 때문에 약 200개의 200만 개의 사이트에 제휴되어 있어요. 저희와 무관한 사이트에 너무 많이 이게 노출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배너 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려면 계제 위치 타겟팅을 정말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그 화이트 리스팅을 할 수는 없어요. 원하는 계제 지명만 노출할 수는 없지만 노출을 시켜보고 나서는 이제 블랙리스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GDN이기 때문에 이 계제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준이님 기다리면서 좀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답변이 없으시네요. 구글 많이 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구글이라는 주제로 가져온 만큼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평소에 좀 고민이 있었던 부분, 효율이 안 나와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너 광고는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구글 배너 광고를 진행하는 거에 좀 강점이 또 따로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또 그 희연 마케터님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GDN 같은 경우에는 반응형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 클릭률이나 전환율을 AI가 판단해서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소재가 뭔지 잘 파악을 해줘서 이거를 매력적인 광고 소재가 판단된 거를 저희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더 높은 성과를 달성시킬 수 있죠. 맞아요. 반응형 광고 이게 사실 굉장히 편리하죠. 마케터 입장에서도 광고주 입장에서 되게 편리해요. 왜냐하면 사실 GDN 광고가 예전에는 굉장히 오래전에는 17개의 소재를 모두 다 등록을 해야지만 이 GDN 광고라는 것이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각각의 다른 사이즈별로 리사이징을 해야 됐었어요. 지금은 이 반응형 디스플레이 기능을 활용해서 어쨌든 저희가 최소한의 로고나 브랜드명이나 문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맞춤으로 사이즈가 변하고 구자에 따라서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부분에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좀 요즘 최근에 또 많은 광고주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매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저희 쇼핑 영역. 쇼핑 영역도 사실은 지금 많은 광고주분들에게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검색이나 배너에 비해서는. 근데 최근에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도 저희가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단순 정보를 검색하는 거 외에 물건을 쉽게 비교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굉장히 좀 많이 저는 성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죠. 제가 성장했다고 하긴 좀 그런데 많이 저는 좀 유저 친화적이고 좀 이점이 많은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글도 이제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이 쇼핑 영역에 대한 부분을 확장해오고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에서의 쇼핑 어떤 좀 광고라고 보면 될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게 딱 쇼핑 광고는 소매업체이신 분들에게 이 소매업체가 적합한 고객에게 딱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 쇼핑 광고 안에서 제품 이미지나 제품명, 가격, 매장명, 업체 이름 모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대신에 판매자 센터에서 제품 피드에 포함된 이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직접 광고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이제 판매자 센터 입점을 하고 거기서 한번 작업을 하면 광고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용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네이버도 거의 동일한 개념이긴 해요. 네이버도 동일하지만 네이버도 저희가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라는 곳에 입점을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쇼핑 검색 광고라는 곳에서 불러올 수 있는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해 하시는데 구글은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사실상 불러온 걸 그대로 광고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또 별도로 쇼핑 그 노출 상품명을 또 다시 설정을 하고 이미지를 또 다시 바꿔주고 또 제외 키워드를 또 다시 걸어주고 사실상 구글 쇼핑보다는 조금 더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은 매체이기 때문에 구글은 그런 네이버에 비해서는 쇼핑 광고가 조금은 더 수월하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당연히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를 광고로 인지하신 분들보다 구글에서의 쇼핑이 광고로 인식한 분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이거는 그 측면에서 봐도 저는 구글 쇼핑은 훨씬 광고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제안을 하는 매체이기도 하죠. 그 다음은 저희가 좀 빼놓을 수 없는, 사실 구글 광고 하면 최근에 가장 많은 니즈가 있는 게 유튜브 광고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광고들을 보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광고 유형도 굉장히 달라지고 광고도 또 늘어났잖아요. 심지어 중간에 늘어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는 마케터는 그런 인식을 했어요. 아, 이 광고에 대한 니즈가 정말 많아졌구나. 이 영역에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광고주분이 정말 많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유튜브 광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내부에서 보면. 근데 유튜브 광고 자체가 이제 유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광고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좀 대체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주로 하는 광고 형식을 좀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유튜브 광고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유저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광고 상품은 가장 일단 많은 게 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요게 저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광고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어디에 노출되냐, 당연히 영상 시청하기 전에, 중간에, 영상 안에서 계속 노출되는 광고들 있죠. 그리고 일정 초수가 지나면 스킵 버튼이 나오는, 그게 이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라고 부르고, 이게 가장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광고고요. 나머지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은데 사실 유튜브 광고의 대부분의 그 비중으로 보면 이건 제 기준이에요. 끼연 마케터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90% 이상은 다 이 건너뛸 수 있는 인스타그램 광고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쳐다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실제로 프리미엄을 쓰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프리미엄을 안 쓰는데 건너뛸 수 있는 광고를 더 많이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5초만 짧게 보면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는 그런 문제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게, 광고주분들이 아니 근데 이게 어차피 사람들 스킵 버튼 눌러 버리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죠?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방금 희연 대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초를 봐야, 이게 사람 심리가 스킵을 빨리 누르고 싶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오히려 건너뛸 수 없는 거는 그냥 핸드폰 내려놓고 다른 걸 해요. 저는. 근데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는 5초가 지나자마자 저는 스킵 버튼을 빨리 누르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화면에 그 영상 안에 집중을 해서 오히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이제 이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인 거를 봤을 때는 이번에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가 효과가 좋아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1번이 훨씬 효과가 좋다. 이거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 유튜브 영상 보다가 갑자기 광고가 나왔는데 아예 건너뛸 수 없는 막 15초, 30초짜리예요. 저는 핸드폰 내려놔요. 맞아요. 내려놓고 뭐 다른 거를 본다거나 하는데, 오히려 5초 지나고 스킵 버튼 나오는 거는 광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빨리 스킵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그래도 5초 동안의 핵심 메시지를 잘 담으면 충분히 저는 광고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그 다음 빼놓을 수 없는 구글의 좀 대표적인 광고 유형 중에 앱 광고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앱 광고는 저도 구글 광고의 거의 90% 이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검색, 배너, 쇼핑, 유튜브 이런 광고였고, 앱 광고는 저는 경험이 정말 드물거든요. 10%도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한 5% 정도 되는 광고인데, 생각보다 어플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광고주분들은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적인 이제 웹사이트의 광고주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구글에서의 앱 광고는 어떤 광고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뭐. 네, 우선 구글의 앱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앱을 홍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광고 기능 그쵸. 중에 하나죠. 이 앱
자체에서도 노출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뭐 구글 플레이 이렇게 등등 많은 지면에서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 앱과 유사한 앱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구글 애드 일반 캠페인과 다르게 앱 캠페인에서는 이 광고주가 직접 개별 광고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냥 단순히 앱 스토어에 등록하면은 정보를 등록하면 이 뭐 광고 문헌 아이디어라든지 이미지, 동영상, 에셋 이런 거를 사용해서 여러 네트워크에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광고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고 앱 자체를 사실 저는 저한테 정말 필요한 혹은 뭐 세상에 없던 획기적인 앱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 온라인 광고를 보고는 절대 설치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앱스토어 내에서 내가 다른 앱을 설치하려고 들어갔다가 뭔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앱이에요. 그러면 조금 쉽게 이걸 다운받거나 한번 클릭을 해보거나 할 수 있다 보니까 보통 앱 광고를 많이 하실 때 이 앱스토어 내에서 광고되는 이 구글 애즈 캠페인에서 앱 광고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앱 광고를 충분히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앱 캠페인의 유형에는 뭐 요 정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보통 3가지 정도 이렇게 좀 앱 설치, 앱 참여, 앱 사전 등록 이런 광고들이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검색 영역, 그다음에 유튜브 영역, 그다음에 앱 스토어 이런 쪽에 노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구글 광고에 대해서 우선은 구글 광고, 보통은 구글 애즈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광고주들 정말 많아요. 구글 애즈 안에서 저희가 다 진행하는 광고들을 말씀드리려고 갖고 온 거거든요. 구글 광고 안에서 정확히 어떤 광고를 희망하는지, 어떤 광고를 생각하고 계신지 등등을 명확히 이제 광고주 분들도 인지를 하시고 혹은 마케터 분들도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제안을 하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구글 광고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구글은 사실 네이버가 갖고 있지 않은 기능 중에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나요? 최적화 PMAX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 이거는 네이버에서는 없는 형태의 어쨌든 성과를 뭔가 최적화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3제곱개. 3제곱개. 그리고 뭐 그 외라고 하면 저는 그 광고가 노출되는 로직, 특히 이건 검색 광고에 좀 활용되는 건데요. 광고가 노출되는 로직, 이거는 네이버랑 저는 완전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PMAX 캠페인을 혹시 진행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어떤 유형이라고 보면 될까요? 실적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광고 기능이죠, 구글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네이버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메타로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전환 캠페인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구글에서 최근에 많이 이 PMAX 캠페인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오래되지 않은 캠페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뭐 성과나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많은 데이터가 없다 보니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메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환 캠페인 자체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같이 병행을 했던 캠페인이 아니고 이후에 추가가 된 거예요. 저희 페이스북에서도 픽셀을 심고 이걸 설치하고 이제 나온 모수나 데이터 트래킹을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걸 찾아 나가는 것처럼 이 구글에서의 PMAX도 동일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고, 혹시 진행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걸 진행하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은 단순히 뭐 저희가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일반적인 뭐 인구 통계나 여타 다른 이제 배너 매체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타겟팅만 가능한 게 아니라 독특한 잠재 고객 타겟팅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저희 예를 들면 링크 리타겟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이트 그래요, 사이트. 네. 링크보다는 사이트가 날 것 같아요. 사이트 리타겟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이제 구글이 크롬이다 보니까, 크롬을 통해서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업무 시간에 제가 이제 구글 크롬을 많이 활용하니까 시간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저는 구글을 많이 이용하는 게 저는 업무 시간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요즘은 크롬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롬을 통해서 이런 웹사이트들이 방문했던 것들을 토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로직은 이거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네이버 검색 광고는 사실 뭐 입찰가랑 품질 지수랑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순위가 결정된다고 하지만 입찰가가 사실 99%라고 맞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글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가장 다르지 않을까. 구글은 말 그대로 저는 유저 친화적인 로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입찰가를 높이고 아무리 소재를 잘 등록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유저가 이걸 클릭하거나 혹은 클릭해서 뭔가 사이트 내에서 이런 액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찰가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에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노출이 되더라도 굉장히 하단에 혹은 여러 페이지를 넘겼을 때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요 점이 이제 구글 광고를 진행하실 때 꼭 반드시 인지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희연드리님도 말씀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우선 구글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즘에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도 사실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쵸. 사실 구글도 그 기능을 한다고 느끼는 게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서 딱 들어가면은 이거를 좀 따라다녀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브랜드 인지도가 낮으신 분들은 이걸 좀 잘 활용을 해서 우리의 브랜드 인지도를 좀 높이는데 좀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이 매체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구글 광고는 사실 신생 브랜드도 굉장히 저희가 추천을 하는 브랜드이고 그 광고 플랫폼이고 혹은 이제 저희가 모수도 많고 이미 어떤 이런 전환이나 구매에 대한 이력이 많은 기존에 좀 잘 되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리타게팅이나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업종이나 뭐 브랜드의 상황을 막론하고 구글 광고는 저희가 뭐 세부적인 전략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충분히 그 원론적인 부분을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쨌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구글 광고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혹은 광고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서 광고를 진행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등등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주니님 같이 구글 광고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좀 설명드린 내용 토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질문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옆에 이제 양쪽에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각 브랜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부적으로 좀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